즐거워. 왜냐면 어제 새벽에 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쌤은 문제 만들고 걔는 뭐 돈 어떻게 되셨어요? 말이 없으면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사귄 사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부터 거짓말인 거 같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묻지 마세요. 쌤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쌤 머리로. 만났어. 너네 모의고사 본 날. 그리고 누가 만났어? 그 다음은 아직 못 만났어. 근데 너네 모의고사 저번 주에 봤잖아. 연락은 계속 해요. 연락 뜨문뜨문합니다. 아 왜요? 아니 근데 쌤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쌤도 이제 계속 막 바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라 유퀴즈를 나갈 수 있다면서 뭘? 당연히 유퀴즈입니다. 당연히 유퀴즈. 그럼 살짝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유퀴즈가 인생 1순위입니다 지금. 노벨상 타임 완성 허준희 교수님 아니야? 그분이 이번에 갤럭시 탭 광고 하시던데. 카메라 내가 눌렀나? 네. 어떻게 알았어? 자, 그럼 우리 5페이지로 한번 들어갑시다. 합성함수부터 역함수까지 한 큐에 좀 나가 볼게요. 열심히 해봅시다. 합성함수부터. 이게 우리가 합성함수 또 뜻을 좀 잘 알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합성함수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합성이라는 말이 뭐가 나오잖아. 그래서 뭔가 약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합성을 하니까 뭔가 되게 요란한 함수가 나올 것 같고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근데 얘는 그냥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새로운 정의역이 나오는 거야. 그냥 새로운 정의역이 나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오케이? 그냥 정의역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싶은 거야. 그게 합성함수의 역할이에요. 그럼 쌤이 예시를 좀 몇 개 들어볼게. 오늘 예시 좀 많이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딱 적잖아. 그러면 얘를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봐봐. F 안에다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GX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봐봐. 얘랑 얘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해요. 뭐냐면 얘는 이 새끼 X를 진짜 정의역으로 보겠다는 거고 이 합성된 함수는 누구를? GX를 얘를 정의역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 그럼 지금 뭐야? 정의역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정의역으로 내가 바라봐 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봐봐. 예시를 좀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가 합성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집합을 3개를 적어주거든. 그럼 봐봐. X에서 Y로 가는 친구를 쌤이 G라고 이름을 붙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는 대응 관계만 얘기할 뿐이니까 내가 얘를 G로 붙이던 H로 붙이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걸 F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X라는 놈은 G에서 정의역이 맞아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이 X가 여기로 대응이 된다면 이 Y라는 친구는 G 입장에서 뭐야? 여기 만약에 어떤 게 대응이 됐어. 그럼 Y는 뭐죠? G 입장에서? 이 값은 뭐예요? 치역이죠. 그리고 이 Y 전체는 G 입장에서 공역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런데 F 입장. 그러니까 이게 입장의 차이거든. F 입장에서 보면 Y라는 이 문자가 X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역이 돼요. 정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X면 무조건 정의역, Y면 공역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정말 이해되니? 그냥 대응 관계예요. 쏘는 친구가 정의역이고 받는 친구가 공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쌤이 좀 대응 관계 적어볼게. 0, 1, 2, 그 다음에 1, 2, 3. 한번 봅시다. 봐봐. 새로운 정의역이 탄생하는 걸 그냥 눈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fx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봅시다. fx 입장에서. f1은 얼마죠? f1은 2야. f2는 3이고 f3은 4예요. 그죠? 그런데 f 합성에 gx라는 친구는 조금 달라지죠. 그지? 자, x에 이제 0이 들어가면 얼마 나오죠? x에 0이 들어가면 2가 나오죠. 무슨 말 이해되니? g의 0이 1이니까 그 1은 다시 2로 대응이 되셔서 f 합성 g의 0은 2가 나온다고. 그럼 잘 봐봐.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왔던 친구가 갑자기 이젠 0을 넣어야 2가 나오죠. 그럼 무슨 말이야? 정의역이 교체된 거예요. 그럼 합성함수의 역할은 뒤에 끝까지 안 적을게. 기니까.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할은 정의역이 새로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의 기본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워봐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엔 요리함수를 다루는 기본 태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잖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요리함수의 기본 태도. 두 번째? 중심 찾자. 그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럼 합성함수도 태도가 있어요. 태도. 애티튜드 뭐 이런 거 아니겠어? 합성함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치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치환이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환. 그러면 이것도 케이스를 조금 나눠봅시다. 치환을 할 때 만약에 부등식과 관련돼 있었어. 부등식. 최대 최소. 혹은 부등식. 그럼 잘 생각해봐. 합성함수는 뭐가 바뀐다고? 정의역이 바뀌니까 우리가 치환을 한다는 것도 합성함수를 결국 분해해 보겠다는 거니까 새로운 정의역, 얘도 이때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오늘 예시를 좀 많이 적어볼게요, 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얘를 한번 봅시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gx가 2x 플러스 1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출제자가 원했던 게 뭐냐면 f의 g의 x라는 방정식이 3이 되는 x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가 이 gx라는 놈을 x 자리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gx라는 놈을 x 자리에다가 진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2x 플러스 1의 플러스 3은 3으로 풀어도 x가 나오겠죠. 괜찮니? 이해돼? 얘는 우리가 직접 합성하는 거죠. 직접 식을 합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복잡하잖아. 그래서 쌤이 권장하는 건 뭐냐면 치환이에요. 치환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봐보자. 자, 요 안에 있는 놈을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gx는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보통 치환할 때는 t라는 문자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t라고 쓰면 좋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얘들아. f에 t가 3을 찾는 걸로 바뀌어요. 정말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고 싶은 건 t가 아니고 누구야?
우리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t는 보조 수단일 뿐이야. t를 찾고 다시 우리가 치환한 gx로 돌아가서 x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 돼. 한번 해보자. ft는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은 3이 나와. 그죠? 그죠? 그러면 t를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t는 마이너스 2와 0이 나와요. 괜찮니? 근데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t가 아니고 x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럼 gx가 뭐야?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일 때와 0일 때 나눠서 각각 x를 찾아야겠죠. 쌤말 이해되니? 요게 치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할 때 다시 되돌아가는 걸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t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x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주셔야 돼요. 괜찮니? 좀 적고 칠판을 한번 지울게요.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 생기네요. 왜 그럴까? 이건 방정식이라서 그래.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나 최대 최소로 넘어가면 새로운 범위가 생길 거거든. 그 예시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함수는 그대로 두고 문제만 살짝 바꿔볼게요.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너무 어감이 좀 그렇다. 모든 실수 x에서 g 합성 fx의 최대 최소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러면 봐봐. 어쨌든 합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치환을 일단 하셔야 돼. 그러면 이번엔 누구? f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사실은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왜냐면 잘 들어봐. t로 바꾸는데 x의 범위는 뭐예요? 모든 실수 x죠. 근데 내가 t로 치환하면 t도 모든 실수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 그죠? 그지? 그러면 x가 모든 실수였으니까 이때 내가 원한 t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쌤이 이 친구를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괜찮니? 완전 제곱으로 묶어낸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는 t. 그지? 그럼 이때 잘 봐봐. 모든 실수 x에서 이 친구는 모양이 이렇게 되죠. 쌤말 이해되니? 그럼 얘는 t의 새로운 범위가 어떻게 되죠? t의 범위? 모든 실수 x에서 t는 이 친구의 함수값이니까 뭐 이상? 2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범위가 탄생을 한다고 치환을 하게 되면 원래 그래요. 이 당연한 거야. 쌤말 이해되니? 그럼 얘는 이거 최대값을 못 구하겠구나. 최소만 구해야 되는데. 그럼 봐봐. 이제 상황이 간단해져. 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GT죠. 치환을 했으니까. GT. 맞지? GT는 2T 플러스 3인데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T가 2 이상인 걸로 바뀌었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겠어? T에다가 2를 집어넣은 7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니? 얘를 모든 실수 X로 생각하고 T도 모든 실수 아닌가라고 풀면 최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치환을 하고 나면 새로운 범위가 반드시 생기니까
얘를 집중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괜찮니? 이해가 될까? 얘를 이제 보통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보통 애들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우면 이런 거 보자마자 자꾸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근데 식이 복잡해질 때는 여러분들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방법이 정교하지 않아요. 복잡한 함수들을 다뤄내기에는 좀 어려워. 경험치가 부족해. 그러면 결국 우린 치환을 해야 돼. 치환이 기본 태도예요, 항상. 정말 이해되니? 이해돼요? 다경 이해돼?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gfx를 찾아볼 건데 fx를 쌤이 t라고 놨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gfx에서 gt로 바뀐다고. 그죠? 그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서는 t라는 친구가 2 이상의 범위를 갖는다로 우리가 바꿔줬잖아. 그럼 결국 이거를 해석하는 걸로 바뀐 거라고,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어디? 편하게. 뭐라고? 문제부터? 그럼 우리가 치환했으니까 찾는 게 GT의 최소잖아. 그럼 GT가 이거니까 2T 플러스 3. T는 2 이상이래. 그럼 2를 넣었을 때 가장 작겠죠. 괜찮니? 오케이. 내 거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있구나. 유리함수 필기가 다 돼 있어요. 내가 했어. 저번 시간에 원래 필기 된 걸로 됐어. 근데 이번 시간에 좀 적게 시켜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졸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이해되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우리가 치환을 해줘야 되고, 치환을 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길 거니까 그거에 조금 조심을 하자.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바라볼 건데 그 전에 쌤이 요거를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합성함수를 이해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봐봐. 예를 들어서 예시 fx는 x제곱이 있고 gx는 2x 플러스 1이 있대. 2x 플러스 1이 있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관찰하고 싶은 게 g 합성 f라고 해봅시다. g 합성 f. 이 동그라미는 g의 fx랑 똑같은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잘 봐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문제를 풀 것도 아니고 그냥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합성함수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뭐냐면 결국 fx 이 친구의 함수값이 새로운 정의역이 될 거잖아. 얘가 새로운 정의역이란 말이야. 새로운 정의역. 그러면 봐봐. fx의 뭐? 함수값이 새로운 정의역이 된다고.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 이거 너무 어렵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관점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얘가 x제곱이죠.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누구라고? gfx예요. 그럼 정의역이 누가 되지? 이 친구의 뭐? 치역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좀 관찰하기 쉽게 함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돌리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 모가지를 돌리면 돼. 근데 그게 어렵잖아. 그럼 그냥 함수를 돌려요, 이렇게. 여기를 y축으로 두는 거야. 그럼 함수가 얘 여기 잡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방향까지. 그러면 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든. 여기 x축이 될 거고. 정말 이해되니? 그럼 봐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돼?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정말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그럼 넘어갑시다. 아니, 중요한 건 아니야. 몰라도 돼. 그냥 봐봐. 얘의 함수값이 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이 값들을 보면 된다고. 이 값. 이 y축의 값을 보면 된다고. 이게 x축이 될 거라고. 쌤 죄송해요. 지석이가 누구예요? 예. 여기는? 지석이가 엄마 같아. 쌤 진짜 죄송해요. 예. 이해되니? 그냥 아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얘를 살짝 돌려서 보면
그냥 이 함수 값들의 값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요 정도 말이에요. 그냥 요 정도 말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풀 건 아니야, 문제를. 근데 합성함수의 의미 자체가 그냥 이렇다고. 그럼 x가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y 값이 여기잖아. 커지다가 작아지잖아. 커지다가 작아지니까. 커지다가 작아지니까. 요런 모양을 뗄 거라고.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에서 얘기하기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돌려서 볼 수도 있다. 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소개. 인트로듀스예요, 여러분. 소개. 겁먹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를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고2, 고3 되면 이런 방법을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있죠. 여러분들 배운 방법.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라고 난 소개만 하는 거야. 쌤은 쓰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거 이름도 있어. 이렇게 보는 방법이. 막 2019년 대치동 지하에서만 유행하던 어둠의 마법 N축이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있다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쌤은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다라고만 설명하는 거야. 됐죠?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볼 거거든. 근데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보는 건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스킬적인 요소가 아니고 정말 교과서적인 방법을 볼 거예요. 교과서. 왜 그러냐면 서술형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 방법으로 그리면 빵점이에요. 못 그려요. 그럼 그것만 연습하다 보면 정석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근데 쌤도 마찬가지예요. 쌤도 까먹어요. 안 쓰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쌤이 함수를 2개를 적어줄게요. fx가 2분의 3x. 그 다음에 여기는 5-x. x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 함수 하나랑 gx를 간단한 함수로 좀 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케이스가 2개로 갈릴 거야. 케이스가 첫 번째 그려볼 그래프는 누구냐면 g 합성 fx예요. 얘는 쉬워. 왜 그러냐면 g라는 친구는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 그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새끼만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그냥 잡아 넣으면 끝이 나죠. 왜? x가 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괜찮니? 그래서 이 경우는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g의 합성 fx 바로 적어볼게요. 자, x가 0과 2 사이에서는 누굴 쓴대? 얘를 쓴다고 했으니까 얘의 함수값이 다시 1로 들어가죠. 그럼 그냥 이걸 여기다 때려 박으면 돼. 그러면 3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된다고. x가 0과 2 사이에서. 괜찮니? 괜찮죠? 그러면 2와 3 사이에서는 내가 얘의 함수값을 쓸 거니까 얘가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니? 그래서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라고 적으면 되겠죠. 괜찮니? 그럼 얘는 뭐야? 속의 구간으로 쪼개져 있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골 때리는 상황은 뭐냐면 겉이 구간으로 쪼개져 있을 때가 약간 어려워요. 살짝 디피컬트해 우리. 오케이? 괜찮니? 이게 여러분 정석이에요. 교과서에 다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집중을 좀 많이 해봐. 헷갈릴 수 있어. 뭐냐면 이번엔 F 합성 GX를 할 거예요. F 합성 GX. 그럼 봐봐. 이 새끼는 지금 구간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들어갈 이 새끼 이제 GX 나 간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눠져 있어. 그럼 GX 입장에서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잘 봐봐. x가 0과 2에서는 2분의 3x를 쓴대. 근데 이 x가요, 여러분. x가 gx가 합성될 거 아니야. 그럼 얘의 함수값이 얘가 돼야 된다고. 쌤 말 이해되니? 새로운 정의역이 탄생하니까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를 다시 찾아야 돼요. 쌤말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럼 해보자. 봐봐. 3 마이너스 x가 0과 이 사이에 되는 x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1, 2 있겠죠? 1, 3. 1, 3 맞죠? 맞죠? 그럼 x가 1에서 3까지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x가 1에서 3일 때는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얘가?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진다고. 근데 중요한 논리는 뭐야? 얘의 함수값이 이 값들이 될 때 여기에 넣어준다가 합성함수의 개념이니까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요 새끼를 찾아야 돼. 자, 이제 3 마이너스 x가 2랑 3 사이에 있을 때. 그럼 x가 몇부터 몇이죠, 이거? 이 부분 방이 좀 삐꾸가 나긴 했는데 0부터 1이겠죠? 0부터 1일 때는 이 새끼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때는 함수를 써보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바로 쓸게요. x가 0에서 1일 때는 이 새끼가 이거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3까지 범위를 가질 땐 g의 함수값이 0과 2에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에 3 마이너스 x가 된다고. x가 1에서 3일 때. 괜찮아요? 얘랑 얘는 푸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근데 우리 그 만능 방법 있죠.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하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긴 하는 거지. 너무 귀찮잖아. 근데 우리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핵심 논리 뭐야? 이 함수값이 다시 정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값을 여기에 맞춰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괜찮나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실수가 안 나와요. 그냥 때려 박으면 되니까. 보통 이런 거 애들이 식으로 풀 때 이제 실수가 많이 발생하거든. 그냥 gx를 f에다가 때려 박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괜찮아? 여러분 이해돼요? gx를 절대로 그냥 때려 박으면 안 돼. 몇 번을 얘기했죠? 안 돼요. 그럼 틀려요, 제발. 그러지 마. 그럼 너 혼자 삐뚤한 그래프가 나와, 알겠지? 그럼 안 나와요. 됐죠?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정석적으로 설명 좀 했고.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쌤 말 좀 들어볼래? 쌤이랑 이거 합성함수 역함수 치고 무리함수 개념만 치면 쌤이랑 이제 할 건 끝이에요. 석훈 쌤이랑 경우의 수 나가고 있죠? 그럼 나랑 할 진도 이제 끝이야. 그럼 이제 나랑은 문제만 계속 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러면 6쪽에 합성함수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나 이거?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나요? 난다 했고. 지우? 기억 아까 안 난다 했고. 채은? 잘 모르겠어. 채은 많이 아파? 많이 아프면 집에 가도 돼. 괜찮아. 집에 가도 돼. 많이 아파. 쌤 영상 찍고 있잖아. 우리 영상에서 함께 하자. 잡았다. 근데 영상 꼭 봐야 돼.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하니까 영상 꼭 봐야 돼. 아이, 잘 가. 에어컨 좀 킬까? 쌤 절대로 더워서 채은이를 집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가 될까 봐. 갑자기 타이밍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쌤이 좀 더운 거야. 지금 열정이 좀 넘쳐가지고 더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그래프를 다른 함수에
제가 얘기해 줄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 한 번 더 복습을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첫 번째. 이거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좀 해달라 이거야. 첫 번째. 속함수.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놈.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 놈. 이 속함수의 증가, 감소로 함수를 나눠줘야 돼. 영어를 좀 적읍시다. 디바이드 하셔야 돼. 그죠? 이 정도는 알잖아. 그지? 나눠준다. 그죠? 우리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고등학생이니까 이거 모르겠어. 자, 두 번째. 최대한 좀 표로 그리자. 대응 관계를. 이러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 어차피 이 방법이 빠르니까 급하게 막 할 필요 없어. 그럼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다 좀 적을게요. 예시. 자, fx를 식을 안 주고 선생님 그래프 모양으로 좀 줄게요. 0, 1, 2. 그래서 노란색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우산. 이렇게 있었고 gx를 x제곱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 g합성 fx예요. g합성 fx랑 f합성 gx 둘 다 그려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투게더. 같이. 투게더. 자, 그러면 1번. 속함수를 증가와 감소로 쪼개달라. 쪼개는 거예요. 쪼개. 어떻게? 어딜 기준으로 쪼개야 돼, 이거? 어디? 왜요? 1. 그러면, 자, 갑니다. 자, F 입장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F 입장에서. 자, X가 0에서 1로 갈 때, F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눈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눈만 뜨면 보이잖아. 0에서 0 to 1. 그죠? F가 0에서 1로 갑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바로 가지 말겠지? 어디로? 그러면 그냥 또 나눠. 자, 1에서 2로 갈 때. 그죠? 1에서 2로 갈 때. F 어디로 가요? 1에서 0으로 가죠. 그죠? 그지? 그러면 얘가 결국 새로운 정역이 될 거니까 0, 1을 찍어봐요, 우리. 자, 0일 때 G 얼마예요? 0이죠? 0. 1일 때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럼 1, 0도 다 처리가 된 거네? 괜찮지? 자, 그려봅시다, 이제. 자, X가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1로 갈 때, F는 0에서 1로 가죠. 그럼 0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해? 0에서 1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0에서 1로 가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괜찮니?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땐 F가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럼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0으로 떨어지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되잖아. 여기서 떨어져 이렇게. 그럼 되죠. 자, F가 1에서 0으로 갈 때 여러분 G가요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X가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치우 괜찮아? 쌤 더 천천히 할까? 괜찮아? 자, 그럼 쌤 시간 줄 테니까 FGX 그려봅시다. FGX. 옛날에 쌤 유희왕 볼 때 유희왕 GX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니? 여러분 유희왕 세대가 아닌가?
오늘 진도 다 나갈 수 있겠지? 치우 괜찮니? 그렸어? 지석 그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 쌤 퀘스천. 네. GX? GX는 증가 감소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0을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0 오른쪽에서 0으로 올 때나 0에서 그래서 쌤 여러분 미안한데 혹시 무한이라는 쌤 기호를 좀 써도 될까요? 무한 어려워요? 아니 무한 존나게 큰 거. 아 이게 달리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빅 무한 쓰면 안 되니까 또 교육과정 씨발. 마이너스 빅에서 0으로 갈 때가 하나 있을 거고 0에서 플러스 b까지 갈 때가 있겠죠. 여기서 일로 올 때라 여기서 일로 갈 때.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찢겨져 있으니까 전 마이너스 빅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 우리 괜찮잖아요. 우리 빅은 알잖아. 그죠? 자 그럼 이때 이 g가 어떻게 돼요? g가 0에서 1이 아니고 0에서 빅이죠. 0에서 빅. 아 근데 얘는 정의역을 제한시켜 놔야겠네. 다 못 그리니까 어쨌든. 자 그럼 얘는 g가 어떻게 돼요? 0에서 빅.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대칭이겠구나. 괜찮니? 맞아요. 근데 없죠.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범위를 정해줘야 돼. 범위를 정할까 그러면? gx를 여러분 미안해요. 다시 할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리는 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쏘리예요. 미안해요. 쏘리. 잘했어. 지석이 아주 눈치가 빠르다.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는 편집해야겠다. 잘라야 되니까. 아, 그런 걸로 삐지지 않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하나 보내주면 돼요. 저는 카카오톡도 샀어요. 우리 F분들을 위해서. 크롱 이모티콘을 샀습니다. 크롱. 고마워요. 저는 크롱 좋아하고. F의 GX를 그리는 건데 X를 마이너스 1에서 제한을 좀 시킵시다. 이러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 그렸니? 이거 뭐 금방 되죠? 그냥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좀 그려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됐죠? 보고 그리는 거는 x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맞아요. 올라가는 걸 g 기준으로. 항상 x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g 보고 그 다음에 f 보고 안에 거 순서대로 쭉쭉쭉 보면 돼요. 하나하나씩 벗기면 돼요, 가로를. 알겠죠? 괜찮나요? 다 이용됐죠? 치우 됐니?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는 거 하나. 0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1에서 0으로 떨어지잖아. 함수값이. 아니. 오빠. 1에서 0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함수값이. 그죠? 그럼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걸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V자로.
지석이 왜? 이게 마이크예요.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야. 다른 소음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 쌤 목소리밖에 안 들어간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 합성함수의 고난도 표현을 봐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이렇게 몸 좀 풀어봐.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돼?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 각오 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쌤 여러분 믿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국가대표 영화 봤어?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잖아. 그죠? 이렇게 쑥 날아가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합성함수 고난도 표현을 볼 건데 모르겠어요. 시험에 나올 때. 아니 그러니까 충함은 나와요. 요 정도는. 근데 동명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I don't know. 근데 maybe 등급을 가르는 용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합성함수의 고난도 표현 뭘 볼 거냐면 1번. 사실 얘가 끝이긴 한데 얘만 볼 거예요. 얘 말고 시리즈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얘는 그래도 나와요. 얘를 바라볼 거야. 얘를. 그러면 얘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달래.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럼?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거든. 뭐가 있냐면 쌤이 별로 비선호하는 풀이긴 한데 f에 f를 그려요. 그냥 f도 그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교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쌤은 비선호합니다. 매우 비선호. 불호. 그럼 솔루션 2가 쌤이 이번에 얘기할 내용의 핵심이긴 한데, 자, 합성함수는 우리 뭐 하자가 기본 태도였죠? 치환. 그럼 fx를 내가 뭐라고? t. 그렇죠. 그럼 ft는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ft는 t가 뭔 말이야? ft랑 누구랑 만난다는 거죠? t랑 만난다는 거야. 그럼 이거 혹시 이해가 되겠어? 자, 여러분 쌤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얘가 fx였어. 만약에. 그럼 우리가 ft를 본다는 건 x가 뭐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럼 x축이 뭐로 바뀌어? t축. t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때 t래. 그럼 얘는 누구랑 생긴 게 똑같겠어? who. 우리 x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누구랑 그랬어? 자, 얘는 y는 t랑 y는 ft랑 만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건 이해되죠? 근데 y는 t가 요런 게 아니에요. 이 t가 아니야. 이때는 왜 그러냐? 봐봐.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이때는 x축이에요. 그러니까 y는 t라고 하면 그냥 상수함수야. 근데 이제는 뭐야? t축이잖아. t축인데 y는 t래. 그럼 누구랑 생긴 게 똑같겠어? 누구? y는 x랑 생긴 게 똑같다고. 그래서 요렇게 얘가 y는 t예요. 뭐라고? 여기 t축, 여기 ft. 안 돼? 자, 다시. 괜찮아요. 쌤 익숙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We can do it. 쌤 조금 더 쉽게. 자, 일단 이거 봐봐. 얘가 y는 fx를 하자. y는 fx. 그러면 대응 관계 자체가 x에서 y예요. 맞잖아? 맞잖아? 그럼 이때 얘랑 y는 t랑 교점을 살펴보겠다는 건
이때 t 숫자 넣어봐. t가 만약에 뭐 2, 3 이랬어. 이거 상수함수죠. 그지? 그래서 여기 대략 y는 t가 있다고 봐보자. 이거는 이해되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언제 x, y 축일 때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함수를 t로 바꿨어. t로. 그럼 축이 뭘로 바뀌어? t로 바뀌는 거죠. 근데 함수는 어차피 똑같아요. x가 그냥 t로 바뀐 것뿐이야. 새로운 new 문자예요. new 문자. 오케이? 근데 이때 봐봐.